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 체크리스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은 했는데 이제 이삿날까지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고 뭐부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이사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일이 훨씬 체계적으로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럼 계약하고 이삿날까지 뭘 해야 할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먼저 계약일 후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계약일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계약하시고 바로 행정복지센터 가셔가지고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셔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동시에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걸 받는다면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이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사업체와 청소업체를 선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삿날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삿날이 있잖아요. 뭐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그런 날은 이사가 몰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 내가 원하는 잔금일에 이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사업체, 청소업체 불러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이제 선정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 학교나 학원 전학 수속을 알아보십니다. 저는 이미 애들을 다 키워서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미리 확인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 진행 절차도 확인합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대출 얼마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라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셨을 거니까 대출은 나오겠지만 내가 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언제쯤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걸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대출 진행 절차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좀 마음 편히 지내시다가 2주일 전이 되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에어컨이나 정수기, 인터넷 이런 전화들 이전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관리실에 예약을 합니다. 나가는 아파트의 관리실에도 또 들어가는 아파트의 관리실에도 예약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다리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미리 예약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미리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납부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관리실에 다른 유의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도시가스 예약도 양쪽으로 하십니다. 나가시는 집 도시가스는 정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동이체 해지 같은 걸 해야 될 거고요. 들어가시는 집 도시가스는 또 설치 예약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도시가스 예약을 해두십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 전이 되시면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부터 하십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자동이체 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공과금들 자동이체 된 거는 해지하시고 또 주소 변경할 수 있으면 주소 변경 처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리고 버려야 할 대형 폐기물이 있다면 미리 신고하시고 신고 스티커도 받아두십니다. 이걸 이삿날이나 전날 하시려고 하면 너무 일이 많아요. 복잡해서 요거는 미리미리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삿짐 및 다른 예약업체적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일주일 후 며칠 날 몇 시까지 오시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 다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이체 한도를 체크해 두십니다. 1회당 이체 한도가 있고 1일 이체 한도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체크하셔서 당일날 잔금 금액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이체 한도를 다 높여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이제 3일 전쯤 되면 이제 진짜 이사 준비를 하는 거죠. 먼저 귀중품을 별도 보관합니다. 이삿짐에 싸서 보내지 않고 내가 따로 옮길 것들을 보관함 같은 거를 따로 정리를 해서 차에 실어 준다든지 이렇게 귀중품을 별도로 이제 보관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음식 정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재료를 최대한 많이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죠. 소진해서 좀 이제 옮길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두시는 게 좋겠고 오고 가는 동안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해두십니다. 그리고 대형 쓰레기 봉투를 한 두세 장 미리 사두십니다. 이삿짐 업체가 이제 짐을 풀면서 뭐 100리터짜리 2개만 사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또 당일날 막 수포까지 뛰어가서 사오려면 힘드니까 미리 100리터짜리 한 2장, 3장 정도를 사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도 챙겨두세요. 이사 나가는 집도 청소를 조금 해주고 가시는 게 좋겠고 또 이사 들어가는 집도 또 내가 중간에 정리를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청소 도구를 미리 챙겨두시고요. 그리고 인계할 물품도 챙겨두십니다. 뭐 출입키, 현관 카드, 리모컨 같은 것들을 한쪽에 또 따로 모아놔야지 이삿짐이 한꺼번에 쏠려가가지고 또 이사 간 집에 가서 짐 풀고 다시 찾아서 갖다 주고 이런 걸 꼭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품들 한쪽 구석에 따로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 관리비 정산 의뢰하십니다. 나가는 집 관리비 내일 모레 내가 이사를 나가니까 관리비 그때까지 정산을 해주세요 해서 보통 이제 부동산이 해주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도 정산 의뢰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또 들어가는 집 관리비는 이제 들어가는 집 부동산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해줄 건데 그거는 그날 체크하시면 되겠죠, 당일에. 그 다음에 신규 대출 실행을 확인합니다.
내일 모레 잔금일인데 몇 시까지 나오나요?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존 대출 상환액 및 상환 방법도 확인을 해 두세요. 기존 대출을 상환할 건데 이제 잔금일까지 원리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뭐 가상 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원리금 납부하던 그 계좌에 그냥 입금만 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은행에다가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요. 이제 이사 당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 나오는 집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잔금 정산을 해야 될 건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공과금 같은 거 다 정산을 해주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그런 물품, 인계 키나 이런 물품들 인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 가는 집 가서 또 잔금 정리를 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해주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만나요. 만나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서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보증금 잔금을 입금을 해줍니다. 입금해주고 키 등 인수인계 하시고 또 들어가는 집 관리비 정산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 전입하시고 여기 제일 중요해요. 당일날 주소 전입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은행에서 요구했던 대출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어떤 은행은 전입세대 열람문을 떼달라고 하고 어떤 은행은 또 주민등록 등본을 떼달라고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은행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사진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맡기든지 이렇게 이제 은행이 원하는 서류를 떼주고요. 그 다음 관리실에 가서 입주자 등록을 하시고 차량 등록을 하시면 웬만한 절차는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삿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이사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계약하고 이사 날까지 해야 될 일 쫙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하시며 진행하시면 훨씬 일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이사 잘 하시고 새 집에서 더 행복하시길 바라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